안녕하세요. 박성의 마음밥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코너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품을 분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생성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물성 식품이냐 동물성 식품이냐,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엽채류냐 근체류냐 과체류냐, 또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영양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히 산성 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를 분류해 놓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먹은 식품이 산성 식품인가 알칼리성 식품인가, 이것이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식품을 분류할 때 산성식품, 알칼리식품으로 구분하기도 하던데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모두 알칼리성 식품이고 동물성 식품은 모두 산성식품인가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어떻게 구분하여, 요게 포인트예요. 자, 한번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과 염기, 알칼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과 반대되는 개념을 알칼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알칼리란 단어는 태워서 제가 나왔을 때 그걸 물에 녹였을 때 잘 녹는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칼리는 염기의 큰 개념 속에 속해 있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용해도를 가지고 분류할 필요가 없지만, 염기는 물에 잘 녹는 염기, 물에 잘 안 녹는 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따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산과 염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여러 설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살필게요. 아레니우스라는 학자는 우리 물,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 물질이라고 하자. 반대로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하자. 또 블랜스탠드 로울이라는 학자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 물질,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하자.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루이스라는 분은 전자쌍을 받아서 공유결합을 이루는 물질을 산성 물질, 또 전자쌍을 내놓는 물질을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좀 생소하시죠, 이런 단어가. 근데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진 우리가 이해가 하기 쉬운 산성, 알칼리성 분류가 있어요. 일단 산성 물질은 대부분 신맛을 낸답니다. 그래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붉은색 쪽으로 변화하게 시키는 물질이 바로 산성 물질이고,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식초, 이런 다양한 유기산들이 바로 산성 물질에 속해요. 반대로 알칼리성 물질은 대부분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미끌미끌해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쪽으로 변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비누나 소다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알칼리성 물질에 속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피부에 닿으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비누는 알칼리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과 알칼리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또 산성이 강한지 알칼리성이 강한지, 이런 건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우리가 pH,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 화학적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뭘 pH라고 하는지. pH는 용액 1리터 속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는 몰 농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물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큼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소 이온 농도는 1부터 14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7을 중성이라고 하고 7 미만을 산성, 7 초과를 알칼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에 가깝고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쉽죠? 네. 그러면 산과 알칼리는 어떻게 측정해요? 기준은 알겠는데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 요 리트머스 용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것을 갖다가 액에다 이렇게 담그면 색깔이 변하고 그 변한 색깔을 보고 아, 이거는 pH가 얼마야? 산성이야? 알칼리성이야?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 리트머스 종이보다 더 정확한 pH 메타라는 기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로 측정하면 바로 숫자가 뭐 7.01, 8.1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용액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식품이 됐던 뭐 화장품이 됐던 뭐 약품이 됐든 이걸 태웁니다. 일단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서 재가 나오면 그 재를 물에다 녹여서 여과한 후에 저 pH 메타 전극에다 담그면 우리가 숫자가 다 나와서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이렇게 pH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대부분 다 요즘은 리트머스 용지보다는 이 pH 메타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 정도, 알칼리 정도를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으면 위액에 위산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강산성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위액은 1에서 2 사이 아주 강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초는 pH가 3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산성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쪽에 속하고요. 또 우리가 먹는 물은 일반적으로 7, 약간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은 약 알칼리성으로서 pH가 8. 또 여러분들 약을 드시면 위에서 붕해돼서 이용되는 이런 그 약 같은 것은 pH가 10이고요. 여러분 표백제 아시죠? 표백제 같은 건 13. 그 다음에 클리너 같은 것은 강알칼리성으로 pH가 14 정도가 돼요. 그래서 모든 식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물질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pH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마다 다 틀리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도 똑같이 분류가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19세기 말쯤에 이제 이 산염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먹은 식품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연구가 진행된 거예요. 그때 최초로 폰 박사님이 식품을 태워서 그 성질을 조사하면서 최초로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견이 좀 있어요. 이것은 태웠기 때문에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은 다 날아가고 무기물만 가지고 pH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인하여 조금 이견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식품의 산성, 알칼리성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품을 태워서 분류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산성 물질과 산성 식품은 다르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달라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봤듯이 산성 물질은 신맛이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칼리성은 쓴맛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맛이 나는 식초나 과일은 우리는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가진 성질과 또 식품이 가진 어떤 성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하면 물질이 산성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산성식품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해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알칼리성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은 약간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 물질인 걸로 알고 있지만 몸에 들어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알칼리로. 또 동물성 식품은 알칼리성인 줄 알았던데 몸에 들어가면 산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은 그 구분이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과 다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밥, 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신맛이 안 나니까 알칼리성 식품이겠구나 생각을 하죠. 밖에서는 그래요.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다 대사된 후에 나눌 때는 이것은 산성식품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산성, 알칼리성은 알겠는데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은 어떻게 구분돼요?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몸에 들어와서 분해된 후에 남은 물질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성식품이다, 알칼리성 식품이다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느끼는 신맛이 난다고 해서 산성식품이다. 전혀 아닙니다. 또 식물성은 알칼리고 동물성은 산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에는 산성을 생성하는 요소와 알칼리를 생성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식품 안에는. 근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가지고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은 식품이 소화된 후에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된 후에 잔존하는 무기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 이제 좀 더 간편해졌죠? 그래서 인, 황, 염소, 요드 같이 음이온을 생성하는 원소, 음이온을 생성하는 무기질을 이 비율이 높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산성식품 또는 엄밀히 얘기하면 산생성식품입니다. 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철분, 구리 이렇게 양이온, 알칼리를 생성하는 원소, 알칼리를 생성하는 무기질을 우리가 이런 비율이 높을 때를 알칼리성 식품 또는 알칼리 생성 식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이 식품의 비율이 많을 때를 알칼리 식품, 황이나 인이나 염소가 이런 무기질이 비율이 높을 때는 산성식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식품이라고 해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없는 게 아니라 황, 인, 염소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보면 너무 많이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아보카도나 브로콜리, 오일, 케일, 시금치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식물성 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 많네.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것이지 식물성 식품이 바로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반대로 산성식품도 대체로 동물성이 산성식품이 많네. 우연의 일치로 그럴 뿐이지 모든 동물성 식품이 산성식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쌀, 곡류 식물성이잖아요. 그 알칼리여야 되죠? 알칼리성 식품이어야 되는데 이 곡류는 산성식품입니다. 몸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무기질이 황, 인, 염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유는 동물성 식품이니까 산성 식품이어야 되겠네? 언뜻 그렇게 생각하지만 몸에 들어가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무기질보다는 알칼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질이 많기 때문에 칼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알칼리 식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혼동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섭취하기 전에 밖에 있을 때의 산성 물질이냐 알칼리성 물질이냐는 바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으로 바로 똑같이 이퀄은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그 중에서도 잘못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성 물질이 산성 식품인 줄 알고 계신 거죠. 그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이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의 기준은 분류 기준은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다 되고 그 남은 잔존물의 무기질의 함량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구나.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자료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실 때 헷갈리지 않고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을 나누는 기준은 섭취 후에 몸에서 남는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식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다 알칼리 아니고 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다 산성 아니다.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요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